그런 선반영할 수도 거는 있잖아요. 아니라고 봐요. 그 PC 수요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삼성 지금 최저가 거의 근접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당연히 삼성 파운드로 온다는 거죠. 반도체 박사시자 또 교수님이신 권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또 만나서 그렇죠. 촬영을 진행을 했고 시간 많이 네. 지났네요.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더 된 것 같아요. 더 됐나? 워낙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다른 채널도 많이 출연하셔서 예.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불러주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 네. 또 최근에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사실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도 예, 반도체 관련 뭐 업황이라든지 주가가 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정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이 예. 반도체 실제 예. 전공도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예. 교수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예, 이제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지수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원래는 한 고점이 한 4천 정도 됐는데 이제 3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 예. 얘기인 즉슨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업황을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현재 이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다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 네. 만나 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국내외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그렇게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는 것 예, 자체는 그렇죠. 이 반도체 개별기업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선반영할 수도 거는 있잖아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제 반도체 업종은 계속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떨어진 이유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쵸.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중국도 코로나가 다시 이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약간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연준 의장 네. 네. 그분이 이제 파월인가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뭐 빅스텝 밟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3차례 걸쳐서 금리를 상향할 거다. 그런 반응이 이제 나온 다음부터 이제 또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뭐 네.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킬 만한 그런 포인트, 뭐 이를테면 메타버스라든지 예, 예. 거기에 따른 뭐 VR, XR 기기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투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요. 있는 예, 건가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예. 지금 앞으로도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 네네. 센터 쪽은 이제 워낙 이제 그 데이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쪽을 지금 계속 이제 증설할 겁니다. 아마 한국에도 이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증설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악재. 사실 이게 주가 떨어지면 악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주가 오르면 악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되고 있는 게 PC 수요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예, 그렇죠. 이런 네.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D램 수요잖아요. 말씀하시는 네, 게 네, 그렇죠. 그거는 보면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에 쓰이는 데가 주로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 이제 모바일 쪽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서버 쪽, 데이터 센터죠. 쪽하고 또 말씀하신 이제 PC 쪽이에요. 네. 근데 마켓시어를 보시면 PC 쪽은 불과 1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아. 제일 큰 건 이제 모바일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그쪽이 네네. 제일 큽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서버 쪽이 다음에 크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모바일 쪽이 한 40%가 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줄고 있어요. 아, 최근에. 지금요? 예. 그리고 PC도 아마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주는 대신 이제 다른 데서 커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버 쪽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버 쪽에 많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증설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서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용량이 데이터의 어떤 수요가 데이터는 계속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늘기 때문에 서버는 계속 이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차량용 반도체. 예, 그쪽에도 이제 메모리가 쓰인다는 거죠. 음. 그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스마트폰에 비교해서 물론 이제 판매 대수는 예. 자동차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반도체는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 쪽에 쓰이는 데가 어느 쪽이냐면 두 군데가 많이 쓰여요. 네네. 하나 뭐냐면 이제 IVI라고 하는데 네. In-Vehicle Infotainment 그쪽이죠. 네. 뭐 AVN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메모리가 쓰이고요. 또 하나 쓰는 게 이제 ADAS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네네. 그쪽에도 이제 메모리가 쓰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가파르게 앞으로 이제 성장할 것 같아요. 아마 20% 이상 매년 성장할 것 같아요. 예. 그 시장이 아마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엄청 커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 PC 수요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예. 약간 그런 거에 좀 논리적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런 예. 악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업계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전혀 뭐 반도체 산업의 뭐 성장, 전혀 뭐 역성장 이런 거 그렇죠. 의미하지 않는다.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온도차가 다르지? 주식시장이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를테면은 모바일 쪽도 사실 네. 원래는 뭐 올해 들어서 스마트폰 출하량 많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네, 예. 뭐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공급망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좀 경기 둔화 이슈도 좀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PC 수요도 둔화되고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단기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예. 약간 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예. 약간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등등 앞으로 발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예.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요철 구간을 지나는 약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네. 외부 변수에 의한 잠깐적인 어떤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어차피 네네. 이제 그 부동산을 보시면 이제 우상향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가다가 좀 약간 숨 고르는 기간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본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 그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어떤 그런 산업들이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까요? 지금 이제 제일 큰 시장이 한 3개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AI 반도체 시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라든지, 네네. 메타버스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네네.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쪽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그럼요. 이제 막 예.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빨리 약간 좀 매크로 이슈, 예. 연준의 뭐 강력한 긴축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예. 아무래도 이 성장주라고 여겨지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젊었을 때는 그 IT라는 게 별로 쓰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 네네.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PC나 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보통 이제 PC 아니면 뭐 TV, 냉장고 이 정도 이제 반도체가 쓰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스마트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전제품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 수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종류도 많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디지털 기기 이런 것도 계속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도 보시면 그 산업이라는 게 보면 이제 어떤 산업이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IT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뭐 도미노 피자 이런 데도 다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데서도 인공지능이 예.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런 걸 다 도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IT를 빼놓고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네. 다 필수가 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뭐 IT랑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네네. 다 이제 뭐 IT가 이제 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스마트 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반도체가 다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필수 제품이 된 거예요. 필수의 어떤 부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어떤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런 예. 악재들이 나오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키워드가 그거더라고요. 비즈니스 업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렇죠. 예. 모든 그런 산업들이 약간 디지털화되고 있다. 예,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필수다라는 예. 관점에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든 반도체가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디에나 PCB가 있는 데는 어디에나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좀 반도체 산업이 빨리 좀 회복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제 예. 반도체 대표 기업이라고 한다면 예.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주 신저가라고 해서 예, 예. 1년 내에 가장 낮게 거래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코스피 지수 역시 좀 안 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그런 예. 이슈가 있는데 네. GOS 논란, 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 지금 최저가 거의 근접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다. 예. 네네. 약간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뭐 당분간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이 약간 불투명한 게 확실히 이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 지점에 근접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임원들도 보니까 많이 주식을 샀더라고요. 자사주. 예, 예. 38억인가 샀다고 얘기 나오는데.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투자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GOS 논란이 최근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예전에 이제 갤럭시 노트 7인가요? 그때도 이제 리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발열 이슈는 어느 기업이나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신뢰를 좀 저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소송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애플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애플은 상당히 좋은 그 AP를 이제 개발하는 바람에 네. 그런 이슈에서 많이 좀 자유롭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율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네. 예. 이게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금 35%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예.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죠. 35%면. 왜냐면 이제 100개 중에서 이제 35개밖에 양품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율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삼성전자도 처음에 이제 EV 장비 도입할 때나 아니면 뭐 5나노 도입할 때도 그때도 이제 수율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선돼가지고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든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면 수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3나노도 제가 알기로 아마 수율이 상당히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이제 양산할 텐데.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잘 헤쳐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이제 문제 해결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뭐 자본력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수율하는 건 이제 그 웨이퍼를 더 이제 투입을 많이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웨이퍼를 투입한다 해도 그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규모가 작은 어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수율 문제를 겪었다면은 어떤 회사의 어떤 도산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큰 문제지만 삼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뭐 삼성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또 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이 파운드리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 예. TSMC랑 너무나 비교된다.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정할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SMC는 원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한 게 1987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벌써 35년 됐나요? 꽤 됐죠.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파운드리 사업한 게 2005년도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분할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TSMC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TSMC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요. 아,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한 3배 이상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R&D 투자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삼성이 뭐 171억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메모리나 뭐 다 이제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TSMC는 순수하게 이제 파운드리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두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투자 금액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TSMC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순수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은 어차피 순수 파운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SI 사업부에서 보시면 이제 팹리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판단이 지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18.3%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 18.3%가 어떤 거 말씀하세요? 예, 파운드리 마켓 시어가, 삼성이. 예.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 뭐 6년 만에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그 사업 자체 보시면 매년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에도 한 20% 이상 성장했거든요. 올해도 최소한 12% 이상 성장할 겁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상당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금하지 않으면은 파운드리 제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EUV 공장 쓰는 그러한 첨단 파운드리가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2024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어차피 이제 뭐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가 TSMC로 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TSMC는 기본적으로 애플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량도 제일 많고요. 네. 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은 그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밀린 그 업체들은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네.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TSMC에서 다 커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삼성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그 파운드리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 자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시장이 18.3% 앞으로 뭐 계속 한다래도 매출하고 이익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마진이. 네. 근데 최근에 이익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뭐 10%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률이 앞으로 20%, 25% 계속 커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TSMC 같은 경우도 한 40%가 넘어요. 이익률이. 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파운드리는 어차피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지만 또 다음 공정에 갈 수 있고 하거든요. 삼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는 마진도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밝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만 쫓아간다 해도 계속 어느 정도 갭만 좁혀간다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TSMC를 뛰어넘는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SMC가 다 감당을 못해서 삼성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만 가져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또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약간 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약간 좀 기운을 얻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의 CEO 같은 경우에도 인텔한테 뭐 파운드리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과연 약간 좀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린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게 3나노 공정이에요. 그 공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핀텍 공정에서 GAA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수율만 좋게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수율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공정을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율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은 어차피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지금 그러한 뺨을 먼저 맞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TSMC도 도입을 합니다. 2나노부터. 근데 분명히 TSMC도 수율이 안 나오고. 그렇죠. 수율이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분명히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 먼저 뺨을 맞고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한다 그러면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GAA 방식이 안착이 된다 그러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네. 예, 보면 이제 전력 효율은 뭐 한 50%까지 좋아진다고 얘기하고요. 네. 성능은 뭐 30% 정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면적은 35% 정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술이죠. 예, 그리고 또 먼저 양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왔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인텔은 진입하는 시기가 네. 나중에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런 그 한 2년 정도죠. 예. 그 정도 시간 안에 뭐 GAA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 삼성한테 물량을 안 주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TSMC나 삼성이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기술력에서 누가 더 앞서느냐.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야지만 뭐 GPU라든지 CPU 이런 게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슈가.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성능, 기술이 누가 더 앞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